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동서강보존본부의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는 엄삼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강과 인연이 된 게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제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저희 할머니 산소가 서강 쪽에 있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다리가 없어가지고 배를 타고 줄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모래사장이 상당히 넓었던 것 같아요. 모래사장 넓은 데를 지나서 배를 타고 배가 출발하면 그 철배가 모래를 싹 스치는 소리가 아주 이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속이 싹 내려다 보이는데 그 물속이 싹 내려다 보이던 게 가운데 강쯤 가면 파랗고 까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되면 이제 배가 이렇게 딱 도착하는 그런 정취를 되게 오랫동안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강이라는 곳을 제가 알게 된 거는 댐을 90년대 초반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천혜의 비경, 동강의 물에 잠기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동강 안쪽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그 동강 안쪽이 어떤지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이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래프팅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보게 되고 그리고 몇 차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 한 30km 가까이 되는데 찻길이 옆에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정말 그 자연 그대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내려가다가 공격사면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바위에 부딪히면 바위가 깎이면서 이쪽에 퇴적사면이라고 해가지고 모래가 쫙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가면 또 이제 또 모래가 생기고 서 사행천이라고 해가지고 강이 이렇게 휘어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댐을 지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경만 하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첫 번째는 댐이 왜 지어지면 안 되는지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완전성에 석회암 지대이고 동굴이 많은 증거로 봤을 때 여기는 댐을 짓게 되면 어디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댐을 짓는다는 전제 동안에 한 50년, 60년 동안 거기를 개발을 안 했었어요. 길도 못 내고 다리도 안 놓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지만 자연은 거기에 살고 있는 수달이나 동물이나 뭐 이런 그 물속에 있는 천연기념물 얼음치나 이런 물고기들은 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댐이 지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안산 쪽에서 외국인 회사를 다녔었어요. 일본하고 태평양하고 합작 회사였었는데 거기를 다니는 좋은 조건이었는데 그 좋은 조건이 뭐냐면 우리 그때는 야근도 많이 하고 뭐 이랬었는데 일본 쪽의 회사이다 보니까 시간이 딱딱 끝나는 게 5시면 칼퇴근할 수 있고 주말에도 쉴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고 이래가지고 동남을 자연스럽게 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쭉 모았죠. 신문에 나오는 것들 모으고 그 다음에 신문에 나오는 전문가들 얘기 듣고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쭉 모은 게 한 이만큼 되더라고요. 프린트해 놓은 게. 그래서 후배한테 내가 동강을 놀러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이만큼 모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난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후배가 그때 당시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학교 같은 경우는 대자보를 써서 붙이고 그다음에 뭐 신문 광고를 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홈페이지가 그때 당시에는 기업을 홍보하는 용도로 막 만들어서 활성화될 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배가 하는 얘기는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댐이 안 되는 이유 왜 보존을 해야 되는지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리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후배하고 같이 만드는 과정에 자료도 계속 올려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주축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도 자기가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 쪽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금도 나오는 것 같은데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이라고 3분 50초짜리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짚어주는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5꼭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동강을 가지고 주제로 자기네가 하고 싶은데 5꼭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첫 번째는 안전성에 대한 동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백지와 투쟁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 자연에 대한 거,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어요.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근데 마지막에 거를 꼭지를 틀더니 저를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막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슬쩍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괜찮아 찍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찍는 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노출이 돼버린 거야, 밖으로. 그래서 이제 고민을 계속 하는 과정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돈벌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쪽 일이 너무 재밌고 할만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막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와가지고 댐 반대 운동을 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댐이 백지화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20년이 지나버린 거야. 댐이 백지화되고 20년째. 그 얘기를 오늘 중심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또 우리가 먹는 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화 사람들이. 그 먹는 불에 대한 요 두 가지 꼭지 정도만 얘기하고, 시간이 좀 더 되면 자연스럽게 공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꼭지가 어떻게 보면 한두 끝도 없이 되게 길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볼 수 있는 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머슴의 것이 아니고 그 국민이 주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 부르짖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되게 주요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관리하는 동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만들어 가는데, 제가 동강 세대용어 보존 지역의 성공 여부는 저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동강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그걸 찾다 보니까 찾은 게 홈페이지였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제 닉네임을 정한 게 동강직이라는 닉네임이에요. 우리 직이라는 말 자체가 친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동강은 자연이야. 그래서 인간이 그걸 개발해가지고 댐을 만들면 동강은 죽어. 근데 동강이 사람들한테 뭐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동강직이라면 동강이 힘들고 아플 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대변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되지 않게끔 하는 노력들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동강댐 반대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제가 다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온전하게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일들을 구체적으로.